제가 여러 형사사건을 다루지만 성범죄가 유무죄를 다투는 비율이 가장 많고, 그리고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간간 혐의는 유무죄를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혐의는 계절성을 띠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중간간죄에 대해 수사하는 그 포인트를 알아봄으로써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형사사건을 다루지만 성범죄가 유무죄를 다투는 비율이 가장 많고, 그리고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간간 혐의는 유무죄를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혐의는 계절성을 띠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술자리나 여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급격히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중간간 혐의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좀 눈에 띄게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중간간이 뭘까요? 강간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한껏 불능케 하고 간음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이죠. 하지만 중간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간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피해자가 한껏 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피의자가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마약 등 약물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중간간죄의 핵심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한껏 불능입니다. 이제 중간간죄의 성립의 핵심 구성 요건을 확인했으니 수사기관이 수사 포인트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껏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합니다.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 다투어야 하는 핵심 포인트도 이와 마찬가지죠. 피해자가 나와 관계할 당시 심신상실이나 한껏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한껏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는 CCTV 영상 확보입니다. 모텔에 들어갔을 때 CCTV 영상을 확보해 두는 거죠. 모텔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똑바로 걷고 모텔 종업원과 얘기도 하고 심지어 결제까지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엎여 있거나 걷기는 하지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면 이건 불리한 증거가 되겠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기관이 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수사를 피의자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면 변호사와 빠르게 증거보전 청구를 해서 당해 모텔 CCTV를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CCTV 보관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이라면 통상 한 달 정도 되죠. 직접 모텔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해당 영상은 백업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숙박비를 누가 결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통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숙박비를 결제했다면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반증이 될 수 있고 피의자에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 또는 모텔 직원, 사장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이런 관련자들을 참고인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들을 불러서 조사하기 마련인데요. 당시 참고인들이 기억하는 피해자의 언행, 모습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이 바빠서 이러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참고인들의 사실 확인서 같은 것을 미리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의 기억은 경험칙상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마련이죠. 변형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들의 증언, 진술이 담겨있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놓는 게 조금 더 그 사실 확인서라는 증거 능력의 증명력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사건이 발생하고 두세 달 뒤에 받아놓은 이들의 사실 확인서는 그렇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이후 정황 또한 정황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성관계 후 다음날 모텔에서 함께 퇴실하는 CCTV 영상이나 함께 해장을 하는 국밥집의 CCTV 영상, 기타 관계 다정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 내역들, 다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떤 그 성관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들은 역시 우리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준강간죄의 개념과 강간죄와의 차이,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핵심, 그리고 입증해야 되는 핵심은 간단하죠. 패싱아웃이 아니고 블랙아웃이었다. 성범죄 사건은 오히려 인생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차대한 일입니다.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신고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성범죄 사건의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관련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께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